안녕하십니까. 794페이지입니다. 유통법 1차 이론서 120페이지 또는 128페이지나 될 겁니다. 형님은 128페이지일 겁니다. 거기서는 많이 줄였습니다. 형님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면 되고요. 많이 줄였는데 일이 줄여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산물 유통법이 법령의 세 문제, 네 문제, 그리고 수산물 유통 논의 5문제에서 10문제까지도 놓을 수 있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2차까지 놓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파트니까 수산물 유통법 어제 지금 올라가지가 못하고 있는데 787회 788에도 이거 했습니다. 787회는 1조에서 26조까지 했고 788은 27조에서 63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유통론에 대해서 한 20강의를 지금 연속으로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789회는 토탈 러브 캐치 바지락이 지금 추가되기 때문에 바지락을 올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지락 12개가 지금 토탈 러브 캐치가 됐는데 그것은 12개 외우는 거는 고전어는 참으로 제주도에 가면 키가 크고 붉은 개 꽃게가 바지락 그린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어떤 방법도 외우셔야 됩니다. 바지락이 경락 지방에 바지락이 들어갔습니다. 그것까지 가지고 계속 올리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은 794 유통법 1조에서 26조입니다. 1조에서 26조까지인데 요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법령하고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유통에 관해서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걸 일명 수산물 유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1조 목적이 있고요. 2조 용어입니다. 용어 정의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조에서 34조까지 수산물 1억제입니다. 금방 하시죠? 수산물 1억제입니다. 그 다음에 35조부터는 골드체인입니다. 골드체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6, 37, 36은 수하고 품질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47조가 직거래입니다. 그 다음에 48조, 49조가 4단계, 6단계입니다. 4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52가 전자거래입니다. 그 다음에 협회라든지 이런 거 벌칙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벌칙까지 정리했습니다. 특이한 게 벌칙이 뭐냐면요. 3년 3천만원 벌칙이 있고요. 2년 2천만원의 벌칙이 있습니다. 여기는 특이하게. 그 다음에 1년 1천만원에 대한 벌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투르입니다. 가투르는 1000만원 벌칙 가투르가 있고요. 500만원 가투르가 있습니다. 특이하게 여기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 게 수산물 유통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법 볼 때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없습니다. 방금 있습니까? 지금 법 볼 때? 농산물 품질관리 보면 7년, 5년, 3년, 1년 돼 있잖아. 원산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7년, 10년도 있긴 있네. 그리고 나서 3년 있나? 1년. 그리고 2년이 없는데 2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정리되어 있고, 그리고 가징금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또 특이한 게 벌칙도 있지만 가토도 있을 거예요. 가징금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나가겠습니다. 1번은 목적, 그 다음에 2번은 정의입니다. 용어 정의를 지금은 많이 뺐거든요. 기본서에는 1차 기출에서는 많이 뺐는데, 자, 수산물이란 수산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령에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령에 정한다고 봐서 시행령에 딱 들어가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산물이란 수산물 유통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령에 정하는 것이나 어촌 발전기법에 따른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촌 발전기법이 뭡니까? 의약물 운반업, 의약물 가공업, 그리고 수산물 유통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 제한다가 없습니다. 여기는. 자, 어촌 발전기 법에 따른다. 그러니까 여기는 유통업까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한 처리까지 한 것도 들어갑니다. 보세요. 마지막에 어촌 발전기 법에 따라 3종목에 따른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염장 등 단순한 쉽게 말해서 물관법, 계량물관법, 그리고 물관법, 계량물관법 앞에 우연 뭐죠?
처음 행위 뭐죠? 물간법 말고 위에 거. 마련간법. 그냥 쭉 뿌리는 거. 이런 것도 다 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단순도 포함된다. 이거 포함된다가 포인트입니다. 괜히 단순은 제외. 이렇게 해놓고 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유통산업. 아까 있었고요. 수산물 유통사업자. 아까 있었죠. 자, 산지 위판장. 이겁니다. 산지 위판장은 수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업종별 조합들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대응에 따라서 생산자 단체와 생산자가 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생산자 개인도 됩니다. 단체도 되고 10조에 따라 개설하는 장소 시설을 말합니다. 시설 말한다. 그러니까 수산물 산지 위판장은 시설이 포인트입니다. 단체도 되고 수협도 되고 생산자도 됩니다. 군산, 앞바다, 그럼 시장 구축 구청장 허락받죠. 밑에입니다. 시행령 위판장 개설자입니다. 위판장 개설자는 대령에 정하는 생산자 단체와 생산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조합법이 그러니까 농업 경영적 육성 지원에 관한 농업회사법이 수산업어촌 발전에 따른 어업인 수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총계. 자, 그러면 문제 내겠습니다. 3호에 수산업어촌 발전기구법에 따른 3조 3호에 따른 어업인이란 뭔가? 어업인은 뭡니까? 어업인의 기준. 자, 연간 판매액 120만원, 판매액, 그리고 60일 이상, 그리고 계속 1년 이상 고용. 이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적으십시오. 120만원, 60일 이상, 1년 이상 고용. 그것만 하면 포인트 됩니다. 그게 어업인입니다. 120만원 이상 판매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60일 이상, 그리고 1년 이상 계속 고용입니다. 계속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120만원 이상 판매액, 60일 이상 1년에 60일 이상 건물에 시골 가서 고기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계속. 그게 어업입니다. 그 사람들도 생산자로서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체 되면도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어촌계. 어촌계는 수산업법에 어촌계가 있죠. 그 수산업법 9조의 어촌계입니다. 그 다음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가지고 수산업협동조합의 지구별 조합 등 조합법인. 그리고 나서 6호입니다. 수산물을 공동 생산, 공동 판매, 공동 가공. 자, 문제 유통을 볼 때 뭡니까? 다음 중 공동 판매 아닌 것, 공동 생산을 연한 게 있어요. 맞죠? 기억나죠? 이래서 나옵니다. 그리고 교수들을 보는 시각은 법대로 하면 공동 판매와 공동 가공과 공동 생산은 별개라는 겁니다. 자, 공동 생산은 어촌계대로 보면은 영시하기 때문에 같이 나가고 선단을 이루어가지고 잡는 게 공동 생산입니다. 그걸 공동 판매할 때는 공동 판매 보관해가지고 판매하겠죠. 가공할 때는 공동으로 가공한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봤습니다.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어업인 5명 이상입니다. 5명 이상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듭니다. 5명 이상. 이게 이제 그 다음에요. 당 각국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자본금 합계가 전체 자본금의 50% 이상인 법인 1, 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지구별 수협, 업종별 수협, 수산물 가공 수협, 수산업 협동조합법에 따라 수산업 협동조합 조항에 등이 다 위판장 개설자를 만듭니다. 형님 아까 질문한 거 이겁니다. 형님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지금부터 연간 어업을 잡아가지고 120만원을 받든지 60일 내에 60일 이상 살든지 1년 이상 고용되면 어업인으로서 위판장 개설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편한 게 그겁니다. 제 생각, 그리고 자본금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자본금도 안 되는데. 자, 이 위판장 개설자 내는 게 이제 어렵습니다. 따지보면 이 조건이 돼야 돼요. 쉽게 말해서 수산인이 어업인이 돼야만이 조건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소리 사는 사람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산지 중도면입니다. 산지 중도면의 위판장 개설자의 지정을 받습니다. 일단 개설자의 지정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정받아서 상장된 수산물은 매수, 도매, 매매 중개입니다. 이것도 매수, 도매, 매매 중개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상장된 것을 소유권이 이전되니까 매수가 되네요. 그리고 나서 도매하면 중개가 되겠죠.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판적 개설하고 허가를 받은 비상장은 매수 위탁받아 이 위에 그 상장된 걸 매수하는 개념하고 밑에 비상장을 밖에 나가 있는 비상장에 있는 그것을 매수하는 개념은 다르다는 겁니다. 매수 위탁받아 도매, 매매 중개한다. 매매 참가인입니다. 신고입니다. 개설자에 신고하고 위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을 상장대에 있는 겁니다. 직접 매수하는, 그래서 상장되지 않는 것은 매매 참가에는, 산지 매매 참가에는 그 매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산지 중도면인이 중복되면 안 됩니다. 중도면인이 아닌 이겁니다. 강업자, 소매업자, 수출업자, 그리고 그 수출입업자입니다. 수출입도 다릅니다. 그리고 소비자 단체 등 수산물을 수요자입니다. 실수요자는 아니죠. 마지막 그 최종 소비자는 아닙니다. 이거는 산지 중도면이 아닌 자, 이걸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산지 경매사입니다. 해수부 장관이 실시하는 산지 경매사 시험을 합격하고 수산물 산지 위판장에 상장된 것만 합니다. 가격 평가 경락자 결정을 합니다. 상장된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수부 장관은 위탁을 줘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업인력공단의 산지 경매사는 안 봅니다. 다른 데서 봅니다. 나중에 위탁, 그리고 위임과 위탁이 있습니다. 위탁을 하면요, 해수부 장관이 간부에 공고해야 됩니다. 위임했을 때는 공고 안 하고, 공고 안 합니다. 위탁됐을 때는 공고합니다. 나중에 올 것까지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수산물 전자사거래입니다. 전자문서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서 방법을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국가지자체의 책무입니다. 국가지자체입니다. 국가지자체는 수산물 유통체계 호의라 경제는 시책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령과 관계는 수산물 유통관리 지원에 관한 법원에서는 다른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소품사는 농수산물 분지관리법, 그러고 나서 수산물 유통법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원산지법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유통발전 계획입니다. 5번 5조입니다. 자, 기본계획. 해수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할 때는 관계 조항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거쳐 수립 시행합니다. 자, 이 말이 좀 특이합니다. 자, 해수부 장관은 유통발전 산업에서 5년에 5입니다. 각구 사항이 포함되어 됩니다. 그래서 기본 방향 이런 거 뭐 보면 될 겁니다. 다 용합니다. 일단 그 다음에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입니다. 수립은 아까 전에 5년마다 수립을 했죠. 그러면 1년마다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보통 우리 1년마다 할 때는 시도지사라든지 시장 구순장이 할 것 같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보세요. 해수부 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계획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웠죠. 매년 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자, 시도지사는 시장 구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해도 헷갈려 갑니다. 다른 법원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 법은 특이합니다. 자, 해수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합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인 사항이 있잖아요. 해수부 장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은 해수부 장관이 또 수립합니다. 다른 법하고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매년 수립하는 건, 자, 기본계획은 5년 하는 거는 해수부 장관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어디 법이도 다 맞으니까. 그러면은 매년 하는 거는 시도지사가 한다든지 시장 구청장이 합니다. 법에, 다른 법에는. 근데 해수부 장관이 되어 있습니다. 특이합니다. 특이한 법이다. 6조 1항. 그러고 나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해수부 장관이 세운다는 겁니다. 연도별 시행계획을. 그리고 뭐 하려고 해도 요청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지자체 단체의 사업수행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수입니다. 특별시 강력시 도시사, 특별시자치도는 시도시사죠. 기본계획 5년, 연도별 1년계획에 따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에 고려하여 지역별 수산물 유통발전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그럼 지역별은 뭡니까? 시도시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 5년에 따라 또는 매년 시행하는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도시사는 지역별 수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을 한다는 겁니다. 특이한 법입니다. 지금 법체계가 지금 굉장히 특이하니까 이거 시험에 오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항이면 7조양. 해수장관은 수산물 유통 발전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축, 시도지사죠. 행정 포함하여 구청장까지도 들어갔습니다. 구청장까지도 연도별 시행계획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연도별까지 시장 구청장까지 요청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기초자치단체 군수구청장까지도 갑니다. 특이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수산물 유통법에 대한 소관 사업은 해수부 장관이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걸 들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실태조사합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해수부 장관이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해수부 장관은 기본 연도별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산물 생산 유통산업 실태를 할 수 있다. 또 해수부 장관은 이러한 실태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관계 지방자치장과 협의하면 되겠네요. 자료 요청할 수 있다. 그 필요한 사항은 대령이 정한다. 다 해수부 장관이 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시행령 밑에입니다. 시행령에 이제 대통령이 정했습니다. 시기법입니다. 8조 1항에 따라 수산물 생산 유통의 실태조사를 구분 따라 실시한다. 자, 실태조사는 정기조사가 있고 수시조사가 있습니다. 해수부 장관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 이제 올라보면 이 경우 해수부 장관은 이유에 따라 수시조사를 실시한 후 1년 이내에 이유에 따라 정기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등 필요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기조사 실시 시기를 조정한다. 그러니까 수시조사를 하고 나서 정기조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헷갈려버리고 있죠.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랍니다. 수시조사는 수산물의 수급, 불안정 경우 등 기본계획과 연도별 계획의 수립 추진과 관련하여 해수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하는 것이 수시조사입니다. 문제라도 할 수 있는 게 수시조사입니다.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고요. 근데 올라가면요. 1항, 하루에 따라서 유통산업 실태조사는 당각보고에 따라 실시하는데 이 경우 해수부 장관은 이유에 따른 수시조사를 실시한 후 1년 이내에 이유에 따른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기조사 실시 시기를 조정 또는 정기조사 실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시조사를 했으면 1년 내에 정기조사를 하면 국민한테 피해가 갈 거 아닙니까? 또 공무원의 낭비가 될 것 같으니까 그때는 조정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다. 정기조사를 중복되는 해가 될 거 아닙니까? 1년 내에 이중으로 하지 말자 이거 같습니다. 수시조사는 수시 아무 때나 해놨고 1년 내에 정기조사를 할 시기가 돌아오면은 연기하든 안 할 수도 있다. 원래 정기조사는 5년만 한다. 두 개가 나왔습니다. 수시조사, 정기조사 5년. 실태조사의 범위는 수산물의 국내 유통협력 해남, 이륙추적관리, 수산물의 품질위생관리 해남 등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구조입니다. 수산물 유통산업발전위원회 설치입니다. 해수부 장관은 유통발전위원회를 심의하기 위해서 수산물 유통을 심의하기 위해서 수산물 유통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겁니다. 둔다는 겁니다. 둘 수 있답니다. 그래서 심의회가 있는데 수산물 유통발전위원회 구성을 이렇게 합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시행령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시행령에 따라서 수산물 유통발전위원회 구성을 보면은 수산물 유통발전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명을 포함하면 2명이죠. 11인, 20인 이내의 위원입니다. 그리고 또 남녀 성별을 구분한답니다. 그러니까 총 22명까지도 가능합니다. 맞죠? 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1명을 포함하여 11, 20까지 간답니다. 자, 포함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중에 위원은 둘 다 호선합니다. 자, 우리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농수산분지관리법 심의에 3, 4조에 따르면 3년이 되고 장을 포함한 1인 이상 60인 이내의 위원장이 되죠. 장은 60인에 너 해라 해가지고 호선하죠. 호선하고 나면은 내가 이제 김용에 됐어요. 장이 되고 나면은 부위원장을 찍어버립니다. 지명하죠. 지명해가지고 구성이 되는데 여기는 수산물 유통법은 각각 다 호선합니다. 특이한 겁니다. 지금 1차용으로 호선한다. 위원은 각각 사람이 된다. 1명 이상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3이다.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장 뭐 이런 사람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기관단체 임원 중에는 장이 지명한다 들어가고요. 병리단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4 밑에 보면요. 요인의 임기는 3년입니다. 위원으로 사임해가지고 위촉된 인원은 전임자의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연속성을 위해서는 계속 가게끔 가야 되는데, 그죠? 남은 임기에 한다. 대통령도 아닌데 대통령 헌법에 할 때 이렇게 하고 국회의원도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다. 대통령은 새롭게 합니다. 뽑히면. 근데 국회의원은 남은 임기에 하거든요. 재선거를 하더라도. 특이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사무에 수락하기 위해서 위원회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해수부 장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수부 장관이 지명합니다. 자, 수산유통발전위원회라는 게 하나 투여 놓았습니다. 저도 태어나서 처음 본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기피하고 있는 겁니다. 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0조 산지 입판장의 개설입니다. 이제 형님 용어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다시 한번 볼게요. 수산물 유통발전위원회입니다. 특이한 겁니다. 1번 3년이죠. 그러고 나서 재임이 돼 있으면 중간에 남은 임기까지 같이 3년 임기로 해가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2번 장 더하기 부장 더하기 11명에서 20명 위원을 한답니다. 맞죠? 3번 장과 부장은 둘 다 호선한다는 겁니다. 특이합니다. 지금 용산물 품질관리법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3년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뭐 남은 임기로 한다 이 말은 아니죠. 그것도 맞는지 모르겠는데 임기는 갔을 건 3년. 그하고 농분사하고 농산물 품질관리법하고 같습니다. 간사 1명 둔다. 이거 유통발전위원회가 처음으로 태어났으니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놓으면 한 문이 놉니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설입니다. 자, 이거는 특이했으니까 한 거고요. 이건 알고 있는 겁니다.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1. 10조 1항 밑에 구청장 허가를 받는다. 네. 변경할 때도 허가를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4입니다. 5. 폐시하려면 구청장에서 3개월 전에 공고한다. 예, 공고만 3개월 전입니다. 제출은 6개월 전에 제출한다는 겁니다. 적었습니까? 예, 읽었어. 없어요? 3장.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걸 읽어주는 거예요. 구청장, 누가, 이거요. 폐시 안 하면 공고한다. 이까지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판장, 시행령 구칙입니다. 자, 이건 구칙입니다. 구칙까지 몰라도 구칙입니다. 폐시입니다. 3개월 전에 공고하는데 제출은 개설자가, 형님, 있는 것만 계속 보십시오. 왜냐면 뭐 다른 건 나중에 보시고. 개설자는 6개월 전에 제출한다는 얘기입니다. 박스 안에. 같이 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전에 개설했으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검토를 해가지고 3개월 전에 폐쇄 3개월 전에 공고한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1차용으로 지금 딱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류가 뭐 있습니까? 여기까지는 안 놓길 바라는데, 폐시하라는 입판장 입지 조건은 시설 해당 최근 2년간 거래 실적입니다. 이런 걸 자료를 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사항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입판장 폐쇄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해수부 장관, 도지사 등 미리 협의할 수 있답니다. 한다는 거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했기 때문에 허가하고 나면은 나중에 해수부 장관 통보를 하죠. 통보하죠. 맞죠? 아까 통보했나? 관장은 통보하지 않았어요? 통보해야 돼. 헷갈려. 하도 지금 막 법을 그냥 빨래토를 말 못한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협의할 수 있답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입판장 개설구역 넘어가겠습니다.
11조입니다. 개설구역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시설하고 인력하고 다 있어야 됩니다. 장소라든지. 그래서 장소는 뭡니까? 의왕, 항만, 양육시설. 그래서 제가 군산을 잡았습니다. 군산을. 그리고 해수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 가공시설도 갖춘 지역도 된답니다. 가공시설. 왜? 양육에서 가공시설까지 들어가면 되겠죠. 거기가 유판장 장소입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여기 노란길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배가 안 들어오니까. 의왕, 항만, 양육시설. 허가 기준입니다. 자, 시설이 들어가 있었고 기준입니다. 군수군장 허가할 때는 1입니다. 12조 1항 1호입니다. 산지 중심의 유통의 중심지일 것. 유판장 운영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업무구조가 운영관리 계획에 명확하고 실현이 가능할 것. 실현이 가능할 것가 됩니다. 유판장하고 올해 양육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군산 시내 유판장에 대해서 1년에 뭐 100억, 1000억, 2000억을 뭐 이렇게 수익을 내겠다든지 뭐 이런 그 베이스 증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맞춰라. 그래서 허가를 낸답니다. 그러고 나서 유판장 개설자의 의무입니다. 그건 상식이겠죠.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세금도 잘 내야 될 거고 그러고 나서 식품수산물의 안전도 관리해야겠죠. 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13조 2항 3항입니다. 유판장 개설자는 유판장 시설 규모 거래액을 고라하여 산지 중도면 이겁니다. 시설 규모와 거래액 고라하여 산지 중도면을 둔답니다. 둘 수 있다고 합니다. 두어야 한다. 몇 명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신구치기나 들어가면 있겠죠. 얼마의 수탁 받는 금액, 거래 물량이 얼마 이상은 몇 명 이상이 되겠네요. 자, 매매 장소의 제한입니다. 아까 전에 가격 권한 하기 위해서는 뱀장어, 종자용 뱀장어는 제외한다. 이거 말이 그대로 놓았습니다. 13조 예정에 따라서 가격 권한을 해수고 이런 걸 정해서 유판장 외의 장소는 안 된다. 이 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3조 3입니다. 자, 위생관리 기준입니다. 기준은 해수부 장관이 정합니다. 다 해수부 장관입니다. 근데 이걸 시장구청장으로 잡아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수부 장관은 시장구청장은 아닙니다. 해수부 장관은 안전한 먹거리를 어떻게 해야 유판장 위생관리 기준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협의할 수 있다. 이런 말은 틀린 겁니다. 협의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협의하여 고시한다는 겁니다.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틀린 말입니다. 왜? 안전한 먹거리가 핵심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적정 온도가 되겠지만 산지 중도면의 지정입니다. 개설자의 지정을 받는다. 중도면이. 그리고 지정하지 않는 사람이 뭡니까? 파산 선고,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 행위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끝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산지 중도면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산지 중도면이 안 됩니다. 아까 산지 중도면은 5년, 10년 유효권이 있었습니다. 개인은 3년, 10년까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지 중도면은 14의 3입니다. 임무는 해당될 때는 적시 해임해야 됩니다. 위에 사항이 됐을 때는. 그리고 산지 중도면은 다른 산지 중도면이 매매 참가나 거래 참가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방해해서 아까 전에 위반 행정 처분이 있었죠. 그 다음에 위판장 개설자는 여기 있죠. 이거 5항은 반드시 정확하게 해요. 개설자는 1항에 따라 산지 중도면을 지정하는 경우 5년, 10년 이하의 지정 요건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산지 중도면은 3년,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요기한을 설정할 수 있답니다. 자, 14조 5항입니다. 자, 산지 중도면에는 뭡니까? 유통가격안전법에 중도면에는 요기한이 없었습니다. 그게 요기한은 도매시장법인과 시장 도메인만 있었습니다. 그죠? 시장 도메인만 있었습니다. 여기는 시장 도메인이 없기 때문에 산지 중도메인만 요기간이 있고 5년 10년
법인 아닌 것은 3년 10년까지 둬도 됩니다. 1항 지정을 받은 산지 도면은 자, 이 선생님 아까 질문한 거 이겁니다. 6항 한번 보세요. 14 6항 되면 아까 질문한 거 이겁니다. 1항에 따라 지정받은 산지 중도면에는 다른 입판장 개설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입판장에도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런 구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립니다. 더. 그러니까 산지 중도면이 그 군산 입판장에서 지금 지정을 받아 업무를 하고 있는데 다른 입판장에서도 또 지정을 받았어요. 잘 나가네, 그죠? 거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네. 다른 데는 이런 말이 없으면은 없잖아. 그렇죠. 여기만 있잖아. 뭐 이유가 있겠죠. 산지 중도민에 한해서부터.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게 하겠죠. 실상 법이라는 것은 간섭 관례가 있다가 관례를 보고 법을 만드는 게 있으니까 관례적으로 그렇게 안 하면은 산지 중도면 업무가 안 되겠죠. 구상이 때 뭐, 할수 있다는 얘기. 예, 지금 하고 있으니까 법을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법이 없는데 간섭을 만든다, 커스텀을 만든다는 게 힘듭니다. 법은 먼저 앞서가지고 만들 수 있는 법은 100개가 있으면 한 개밖에 없을 겁니다. 다 보면 그 간섭을 정비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겁니다. 사회학이 앞서가 있지 법률학이 앞서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다. 자, 산지 매매 참가인의 신고입니다. 산지 매매 참가는 말은 해수분흥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분흥입니다. 개설자 신고한다. 자, 산지 경매사 임명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개설자는 입판장의 공정 신속 거래를 위하여 해수분흥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 경매사를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아니라 두어야 한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1인 이상 합니다. 1인 이상 한다. 1인 이상 하고 나서 15일 내내 군수동의 군춘정항인데 통보합니다. 그것까지 같이 들어야 됩니다. 산지경매사. 그리고 산지경매사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시험 잘 돼야 되지만 성년 우개인, 한정 우개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성년 우개인은 옛날에 또라이 선고받으면 완전 맛이 가는 그 검치지산자라는 얘기입니다. 검치지산자. 검치산자란 말이 지금 용어가 민법이 바뀌어가지고 피성년 후견인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한정지산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의 낭비가 심하다 할 때는 지금 용어가 피한정 후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정지산자. 이런 어떤 조건이 됐을 때는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고 나서 입판장 개설자는 위에 사항이 되면은 면직한다. 면직하는 해라고 안 했는데 나중에 되면은 또 벌칙을 행위 처분 받습니다. 그리고 산지 경매사는 우선순위, 가격평가, 경량자 결정, 정가 수의계약 등 가격 협의까지 하네요. 경매 우선순위, 가격평가, 경락자, 정가 수의매매 등의 가격 협의.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요, 입찰 우선순위 이런 정하는 건 아니네, 그죠? 경매 우선순위, 가격평가, 경락자 결정, 정가 수입 매매 등 가격 협의. 요거는 그 다음에 가격 결정은